네, 2022년 6월 6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그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로 불렸던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안 보는 나 몰라 그런 건가요? 오늘 새벽이죠. 4시 45분부터 55분 사이, 10분 사이에 대한민국 국군이 에이타킴스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를 주의한 합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조짐을 보이면 먼저 킬 체인으로 선제 타격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북한이 발사를 하게 되면 그걸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북한 미사일이 있으면 KAMD로 막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북한 주요 지점을 초토화하는 KMPR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합참이 8발을 쏜 거는 이 삼축 체계에서 약간 어긋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합참 발표를 보게 되면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건 뭔가 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그 쏘기 전에 우리가 킬체인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KAMD로 막은 것도 아니고 KMPR로 전역을 초토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발사를 한 그 지역, 그 다음에 그 발사를 지원한 세력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요거는 삼축 체계가 조금 다른 대응입니다. 북한이 쐈으면은 니들이 발사 원점을 정확히 때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준 거죠. 에이타킴스 미사일을 쐈습니다. 에이타킴스 왜 쐈느냐? 그럼 북한이 쏜 미사일 때문입니다. 북한은 합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은 4종류랍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 초대형 방사포.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2발 쏜 걸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신형 전술 유도 무기입니다. 신형 전술 유도 무기입니다. 이건 아직 충분히 우리가 정보가 없는 듯한데 올해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당선인으로 있던 시절 4월 16일 북한이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2발을 쐈습니다. 그때 합참은 이 발사체는 최고 25km까지 올라가서 한 110km를 날아갔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4.0, 음속의 4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탐지한 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에 대해서 노동신문은 4월 16일 오후 6시께 김정은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지켜봤다. 현장에서 지켜봤다라고 하면서 이 무기 체계는 전술핵 운영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라고 4월 17일자에서 보도했습니다. 뭐냐? 새롭게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에서 주목할 거는 최고 고도가 25km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25km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고 해외여행 하실 때 보통 비행기가 올라가는 높이가 10km 정도입니다. 에베레스트가 8.8km니까 한 1.5km 더 올라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배를 올라간다. 25km쯤 올라가면은 여기는 미국에서 자랑하는 U2 고고도 정찰기 같은 게 이 정도 날아가겠죠. 여기에는 아직 공기가 있습니다. 대기권 바깥이 아닙니다. 대기권 바깥은 보통 100km 이상을 얘기합니다. 북한의 미사일들은 수직으로 되게 발사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대기권
거의 근처까지 갔거나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뭐 거기서 재돌입할 때는 큰 마찰은 없죠. 근데 워낙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공기와 마찰이 있는데, 이거는 대기권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맥의 히말라야 산에 한 3배 정도 높이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 올라가자마자 떨어지는 거죠. 사거리도 짧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응 능력이 떨어지죠. 수직으로 쭉 올라가주면 이렇게 와서 떨어지니까 여기서 맞출 여지가 있는데, 이건 바로 슉 이렇게 날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한판 신형 전술 유도무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랑 비슷합니다. 그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고요. 또 이 북한은 기차 도로의 터널 같은데 이 테를 넣었다가 꺼내서 발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쏘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갑자기 쏠 수 있죠. 4개의 발사관에서 4개의 발사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에이타킴스 비슷하죠. 그래서 팡팡팡팡 4발을 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사드로 요격이 어렵습니다. 패트리어트 팩3 천공2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2016년에도 개발하고 있다고 슬슬 핵무기 병기화 사업한다고 했던 건데, 이런 겁니다. 이걸 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이타킴스를 쏜 거는 거기에 대응하는 무기가, 우리도 발사관에서 쏘는 게 에이타킴스니까 우리 에이타킴스는 2개를 발사관에 넣어서 쏠 수가 있죠. 쏜 겁니다. 자, 북한은 점점 더 이 작은 미사일에다가 단거리에다가 핵무기를 넣게 되면 더 많은 핵무기를 쏠 수 있죠. 같은 차량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초토화하는 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NSC도 무겁게 열렸고, 대통령이 참석했다 안 했다, 뭐 참석하셨죠. 주재하셨는데 안 한 것처럼 위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에이타킴스를 쐈습니다. 에이타킴스를 쏜 거는, 에이타킴스는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우리 현무는 이렇게 날아가니까 우리도 북한하고 비슷한 걸 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남북의 핵게임은, 미사일 게임은 치열해져 갑니다. 이러한 미사일들을 다 북한은 문재인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하고 있습니까?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사저 근처에서 고성으로 시위하는 시위대나 고소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쏴서 게임 체인저를 개발해서 실전에 연습을 했다. 그러면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제1당, 말은 야당이지만 가장 많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저 친명, 친문계가 나눠서 싸우거나 있습니까? 당권 다툼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급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한 거를 저도 인용하게 되는 거죠. 이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있나요? 지금쯤이면은, 오늘 휴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 지낸 문재인 씨라면 북한의 위험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라는 입 벌린 소리라도 한 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친명, 친문 그렇게 나눠 싸우는 그 숱한 똑똑한 국회의원님들, 안보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들은 우리 내치용 그런 정치인밖에 안 됩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를 해서 명중시켰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KAMD를 뚫는 방법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핵실험을 하고 우리가 대응하려 그러면 쫙 사격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꼼짝 못하고 주저앉는, 그걸 즐기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터런스, 억제죠. 미국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한반도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할 겁니다. 자, 북한은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합참도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안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상황이 위급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왜 문재인은 말이 없나? 이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내분 때문에 말이 없나? 이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안보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희 이정훈의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